엄마 여기서 그냥 죽어. 그게 무슨 소리야? 202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속에서 한 70대 노인이 흰색 세단 옆에 서 있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갑게 빗속을 가르며 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순옥, 73살. 그녀는 멍하니 서서 아들의 차가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테일라이트의 붉은 불빛이 희미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를 했다. 손등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참아야 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사업한다며 바쁘다고 했다. 막내딸 미영이는 서울에서 잘 산다고 했다. 둘째 민수, 바로 그 아들이었다. 지금 막 자신을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간. 이게 꿈인가? 순옥은 중얼거렸다. 휴게소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옷은 금세 젖어들었다. 하지만 순옥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린 것 같았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둘째 아들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말했다. 엄마, 잠깐 휴게소 들를게요.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그렇게 차에서 내린 순옥이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민수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말을 내뱉었다. 엄마, 여기서 죽어. 순옥이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민수는 차 문을 잠그고 그대로 출발했다. 순옥의 인생에서 가장 평범했던 하루가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했다. 휴게소 안쪽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순옥은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게소 건물 처마 밑으로 걸어갔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왜 이러는 거니?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 함께 기뻐했던 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 눈물 흘리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옥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순옥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혹시 민수가 잘못했다고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막내딸 미영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영아, 엄마가 금강휴게소에. 금강휴게소요? 왜 거기 계세요? 민수 오빠 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아들이, 내 오빠가 나를 고속도로에 버렸다고. 죽으라고 했다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민수가 엄마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순옥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소리쳐도,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생활비가 모자라 끼니를 거를 때도 울지 않았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거기 계세요. 알았죠? 미영은 서울에 있었다. 차로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영은 볼 수 없었다.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순옥은 다시 무릎을 끌어안았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노인.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모두들 자신의 일정에 바빴다. 휴게소 안 편의점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풍겼다. 순옥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에 먹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하지만 10,000원 2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영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순옥은 가방을 열어보았다. 낡은 지갑, 손수건, 약 몇 알,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1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옥과 남편, 그리고 새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민수는 맨 앞에서 V 사인을 하고 있었다. 이게 다 뭐였니? 순옥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순옥이 착각했던 걸까? 사랑한다고, 효자라고 믿었던 게 전부 착각이었을까? 시간이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밤은 깊어갔다. 휴게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순옥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미영이 아니었다. 큰아들 준호였다. 엄마, 미영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지금 금강휴게소 맞죠? 준호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다. 순옥은 힘없이 대답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미영이랑 연락해서 방법 찾을게요. 민수 그 새끼가 정말. 준호는 욕을 삼켰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식들이 서로 욕하는 걸 듣는 것도 괴로웠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가서 젖은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 축 처진 어깨.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휴게소는 한산해졌다. 청소하는 직원들만 오가고 가끔 야간 운전하는 트럭 기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순옥은 구석 벤치에 앉아 미영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미영에게서 온 전화는 순옥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다. 엄마, 죄송해요. 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났어요. 견인차 불렀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옥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미영이 오지 못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머니에 10,000원 2장을 만지작거렸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돈이었다. 집은 대전에 있었다. 여기서 얼마나 멀까? 아마 택시비로 10만 원은 넘게 나올 것이다. 순옥은 휴게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젊은 여직원이 무료함을 달래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저기, 실례지만.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 같은 거 있나요?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라 시내버스는 안 와요. 고속버스도 여기 안 서요. 택시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택시를 부를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벤치로 돌아온 순옥은 다시 앉았다. 몸은 점점 더 떨렸다.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다. 병원비도 없는데. 그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시던데. 순옥은 고개를 들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 네. 괜찮아요. 순옥은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성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할머니, 어디 가셔야 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순옥은 그 따뜻한 목소리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괜찮습니다. 딸이 곧 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여성은 편의점으로 가서 뜨거운 옥수수차를 사왔다. 순옥은 사양했지만 여성은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뜨거운 컵을 손에 쥐자 그제야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다.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여기 연락하세요. 제가 사회복지사예요.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대전 노인복지센터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떠났다. 혼자 남은 순옥은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다. 낯선 사람이 건네는 따뜻함이 자식이 주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이. 새벽 2시. 휴게소는 거의 텅 비었다. 청소 직원들도 돌아가고 편의점만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다. 순옥은 벤치에 누워 있었다.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차가운 벤치에 몸을 뉘면 허리와 어깨가 욱신거렸다. 미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차 수리 끝났어요. 지금 출발했는데. 엄마, 너무 늦었죠.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벽이 되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옥은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새벽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순옥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민수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입원했던 날. 순옥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며칠을 밤을 새웠다. 민수의 손을 잡고 제발 괜찮아지라고 기도했다. 그때 민수가 눈을 뜨고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순옥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순옥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남의 집 잔치에 가서도 우리 둘째 민수가 대학 갔다고, 그것도 좋은 대학에 갔다고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민수가 결혼할 때 순옥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결혼식을 치러주었다. 신부가 예뻐서 민수가 행복해 보여서 가슴이 벅찼다. 결혼식장에서 민수가 순옥을 안으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순옥은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다. 시력이 나빠져서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였다. 안경도 집에 두고 왔다. 민수가 잠깐만 나갔다 온다고 해서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던 것이다. 새벽 3시 경비 아저씨가 순서를 돌며 휴게소를 점검했다.
순옥이 벤치에 누워 있는 걸 보고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순옥은 황급히 일어나 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기다리고 있어서.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여기서 누워 계시면 곤란해요. 규정이 그래요. 앉아 계시는 건 괜찮은데.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는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돌아갔다. 순옥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자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지러웠다. 혈압약을 먹을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렸다. 순옥은 주머니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냈다.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1,200원이었다.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 마실 수 있었다. 벤치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가운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씹어 삼켰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 이제 주머니에는 10,000원 한 장과 잔돈 몇천 원이 남았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휴게소 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저 차들 안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여행을 가거나 고향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순옥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아니, 돌아갈 곳이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있는 그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새벽 5시.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곧 도착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밤이 끝나는 것이다. 미영의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미영은 순옥에게 달려왔다. 순옥은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미영이 황급히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순옥은 딸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미영아,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미영은 엄마를 꼭 안았다. 순옥의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다. 미영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엄마에게 입혔다. 일단 차에 타요. 히터 틀어놓을게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순옥은 그제야 몸이 녹는 것을 느꼈다. 미영은 차에 준비해온 보온병을 꺼냈다. 이거 따뜻한 차예요. 천천히 드세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다. 따뜻한 대추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미영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정말 엄마를 버리고 간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화장실 다녀오라고 해서 갔더니 민수가 그 말을 하고 차를 몰고 갔다고. 그 말을 듣는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미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자식이 할 짓이에요?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계속 부재중으로 넘어갔다. 이 비겁한 놈이. 미영은 이번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엄마 모시고 왔어. 민수 오빠가 정말 엄마를 버리고 갔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건 범죄야. 유기죄로 신고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오빠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분노해도
그건 자신의 오빠였다. 함께 자라고 함께 밥을 먹었던.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아, 경찰은 안 돼.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지금도 민수를 감싸고 있었다. 자신을 버린 아들을, 죽으라고 말한 아들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빠는 엄마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 어둠은 여전했다. 미영은 엄마를 서울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일단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쉬게 해야 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개가 낀 것처럼,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미영의 집에 도착한 순옥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물줄기가 온몸을 적시며 지난 밤의 공포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렸다. 미영이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식탁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었다. 순옥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기운이 돌아왔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미영은 엄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다. 순옥은 딸의 손길에 눈물이 또 났다. 지난밤 느꼈던 절망이 다시 떠올랐다. 식사를 마치고 순옥은 미영의 방에서 쉬었다. 부드러운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눈을 감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은 꾸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인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은 잠이었다. 오후 늦게 순옥이 깨어났을 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과 준호였다. 순옥은 방문을 조금 열고 귀를 기울였다. 큰 오빠, 민수 오빠한테 연락 안 돼요? 아니, 계속 전화 안 받아. 문자도 익십이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영아, 너 민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몇 달 전에 한 번 만났을 때도 되게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민수가 사업이 안 된대. 빚이 많이 쌓였나 봐. 순옥은 문틈으로 두 자식의 얼굴을 보았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작년에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 왔었어. 그때는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빌려줬는데. 민수가 그때 엄마한테도 갔었나 봐. 엄마한테요? 응. 나중에 재수 씨한테 들었어. 민수가 엄마한테 집 담보대출 좀 받아달라고 했대. 근데 엄마가 안 해주셨나 봐.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모르겠어. 근데 재수 씨가 그러는데 요즘 민수가 이상해졌대. 스트레스 때문인지 성격도 거칠어지고 술도 많이 마시고. 순옥은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랬구나. 민수가 돈을 빌리러 왔었다. 석 달 전쯤이었다. 순옥은 거절했다. 남편이 남긴 집이 전부였다. 그 집마저 담보로 잡히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때 민수의 표정이 떠올랐다. 차갑게 굳어지던 얼굴. 돌아서며 내뱉던 말. 역시 엄마는 저만 미워하시는구나. 형이랑 미영이한테는 다 해주면서. 순옥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변명하듯 뭔가 말했을 것이다. 미영이 결혼할 때 보탠 돈,
준호가 사업 시작할 때 준 돈. 그것들이 다 형편이 되었을 때였다고.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석 달 동안. 그러다 갑자기 어제 전화를 했다. 잠깐 차 타고 나가자고. 드라이브나 하자고. 순옥은 기뻤다. 민수가 화를 푼 줄 알았다. 기쁜 마음으로 차에 탔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순옥은 중얼거렸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걸까? 평생 모든 걸 다 주고 살았는데 마지막 집 한 채 지키려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방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다. 엄마 주무세요? 아, 깨어 계셨네요. 순옥은 고개를 들었다. 미영은 엄마의 눈빛을 보고 알았다. 엄마가 방금 전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엄마, 다 들으셨죠?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잘못 없어요. 집을 지키려고 하신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하지만 민수 입장에서는 엄마, 그만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를 버리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고속도로 한가운데.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민수를 이해하려 했다. 민수도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빚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엄마는 왜 그래요? 왜 계속 오빠를 감싸요? 오빠는 엄마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요.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순옥은 딸을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순옥은 미영의 집에서 지냈다. 미영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돌보았다. 준호도 매일 들러 엄마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넷째 날 아침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였다. 순옥의 손이 떨렸다. 미영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 받으세요, 엄마.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사흘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민수야.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애들 엄마는 집 나가고 애들은 학교도 못 보내고. 순옥은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수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민수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엄마 얼굴 보기 창피했는데 석 달 전에 거절당하고 전 엄마가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너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 넌 엄마 아들인데.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울면서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용서해 줄게. 엄마 아들인데. 어떻게? 옆에서 듣고 있던 미영이 핸드폰을 빼앗았다. 오빠 나야.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엄마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죽으라고 하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예요? 미영아, 오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든 보상할게. 보상? 무슨 보상을 해요? 오빠 엄마가 그날 밤 얼마나 떨고 계셨는지 알아요?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알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 난 오빠 용서 못해요. 엄마는 용서하셔도 난 못해요. 미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그래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는 선을 넘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죄송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하지만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느꼈던 공포도 떠올랐다. 차가운 밤, 젖은 옷, 빈 주머니. 그리고 엄마 여기서 죽어라는 그 말. 순옥은 선택해야 했다. 민수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미영의 말처럼 선을 넘은 자식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엄마라는 존재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결국 용서하게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순옥은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엄마 집에 가야겠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집이 편해. 그리고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민수도 만나봐야겠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정말 오빠를 만나시려고요? 그래.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지. 그게 뭐든 간에 내 자식이야. 미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엄마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순옥은 미영의 차를 타고 대전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민수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옥이 내리자 민수도 차에서 내렸다. 엄마. 민수는 순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길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옥은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순옥의 가슴이 미어졌다. 일어나거라. 엄마, 저 같은 놈은 자식 자격도 없어요. 일어나라고 했어.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다.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미영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다. 오빠 엄마 집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수는 맞은편에 앉았고 미영은 엄마 옆에 섰다. 민수야, 왜 그랬니? 순옥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고 애들 엄마는 이혼하자고 하고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애들 엄마가? 네. 엄마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시고 그런데 저한테는 돈 한 푼 안 주시고 어렸을 때는 형이나 미영이한테는 다 해주시면서 저한테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순옥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미쳤었어요. 그냥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렸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엄마.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미영이 끼어들었다. 설명? 그게 설명이 돼요? 오빠 형편이 어려우면 말을 해야지. 나도 있고 큰 오빠도 있잖아요.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요? 미안해. 미안해. 민수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다.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순옥이 자신을 걱정하는 말투에 놀란 것 같았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빚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엄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되냐고. 순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민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2억 원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집을 팔자. 네. 미영과 민수가 동시에 놀라서 순옥을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말이야. 팔면 얼마 나오니, 미영아?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이 집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나는 너희 집에 돌아가며 살면 돼. 준호네도 있고 너네도 있잖아. 엄마, 미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순옥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이 집 팔면 한 3억 5천은 나올 거야. 민수 빚 갚고 재기 자금도 좀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엄마,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엄마 집을... 민수가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순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가 결정한 거야. 너희들 의견은 안 듣는다. 엄마, 오빠 때문에 엄마가 집까지 잃으시면 안 돼요. 미영아, 엄마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순옥은 두 자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해. 민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할 수 있니? 그래, 민수가 잘못했어. 엄마를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잖아.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집 하나쯤은. 그까짓 거. 민수가 순옥의 무릎 앞에 무너졌다. 엄마, 엄마. 민수야, 엄마하고 약속 하나만 해.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겠지? 네, 네. 순옥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영은 옆에서 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순옥의 집은 팔렸다. 민수의 빚은 갚아졌고 민수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애들 엄마와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순옥은 한 달은 미영 집에서, 한 달은 준호 집에서 지냈다. 민수는 매주 한 번씩 순옥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어느 일요일 세 남매가 모두 모였다. 미영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순옥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세 남매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다. 순옥은 국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고속도로 휴게소, 차가운 밤, 절망,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 있었다. 가끔 밤에 깨어나면 그때가 떠올랐다. 테일라이트가 사라지던 순간 빗속에 혼자 서 있던 자신. 하지만 순옥은 선택했다. 용서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완벽하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하지만 그게 엄마였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엄마였다. 엄마, 국 다 됐어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됐다. 상 차려라. 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수가 밥을 뜰 때 순옥의 그릇에 가장 먼저 밥을 담았다. 엄마, 많이 드세요. 순옥은 민수를 보았다. 민수는 미안한 듯 하지만 감사한 듯 미소 지었다. 순옥도 웃었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그래, 고맙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순옥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